오늘 그 2시에 예정되었던 회의도 열지 않기로 오늘 오전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부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박찬대 간사하고 김도읍 간사하고 두 분이 오늘 2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로 넘기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회의를 취소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4시 반에 단독으로 회의를 저렇게 소집을 해서 합의사항을 깨고 단독으로 소집을 해서 우리더러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입니다. 박찬대 간사가 그 회의를 열면서 서병수 특위위원장께서 회의를 거부를 했다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본인과 제가 여야 간사로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넘기자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2시 회의는 열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요. 과연 박찬대 간사가 저와의 합의사항을 민주당 내 의원들께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에 보고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저렇게 우리 야당을 비난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아침 오전에 서병수 위원장이 회견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4주년 회견에서 인천 관련해서 발언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오늘 채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위원장이 문통의 연설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럼 선후 관계는 그게 여야 간사 간 박찬대 간사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그 합의 결과를 서병수 특위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특히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감안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서병수 특위위원장님 어떤 개인의 좀 의견이 가미가 된 게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위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합의가 됐고, 서병수 특위위원장도 간사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시 회의에 그 여야 잠정 합의로 취소한 거는 문 대통령 연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10시 반경에 박찬대 간사가 저한테 문자로 원내 지도부 협의사항으로 넘길까요? 라고 문자가 제안이 왔고요. 제가 회의 끝나고 11시 반경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게 또 본회의 이제 일정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전반적으로 일정을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민주당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리고 긴급투쟁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하실 것 있으신지? 지금 국회법상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4시 반에 이런 이제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2시에 회의를 특위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했다면 몰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부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으로 열 수 있는 절차적인 그 정당성이 없고요. 앞으로도 여야 간에 지도부 간 합의가 있다 그러면 서병수 위원장께서도 특위를 여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다 지킬 것이고요. 아마 특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부담감도 가질 것입니다. 하나 그 일각에서 이거랑 이제 별개 문제긴 한데 통일 인천 재택 문제랑 이제 그 장관 후보자 3인방 이게 이제 좀 연계돼 있지 않냐, 이 연계 가능성이 좀 있나요? 글쎄, 그것은 저희는 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여쭤보시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사위와 딸, 외손녀의 12억 라인 펀드 투자는요,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그날 청문회 때도 확인이 되었지만 펀드 매니저 장영순 씨가 하는 말이 사위가 계좌 개설까지 다 하고 그 뒤에 펀드 매니저에게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거금 12억을 넣으면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넣었다는 말, 저희들이 상당히 의혹의 핵으로 지금 저희들이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 출석했던 참고인 김경률 씨는 이것은 국무총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결국은 돈의 흐름을 봐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12억이라는 돈이 사위와 딸, 외손주, 외손녀 명의로 각 3억씩 이 계좌에 입금이 될 때 그 돈이 과연 어떤 돈인지,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과연 투자는 어디로 되었는지, 이런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걸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위로부터 그 내용들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이틀간 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을,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사위가 한 일을, 딸이 한 일을 나는 모른다. 첫날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라도 물어봤냐는 질문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께 대한 도리도 아니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저희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본회 일정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